네, 고등어TV의 영수가 대학가자 시리즈입니다. 아시아어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아시아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죠. 하지만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덩치가 크니까 뺐고, 나머지 과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아시아어 하면 마찬가지죠. 아시아 각 지역의 언어와 문학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아시아 문명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학문이라는 겁니다.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문화나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을 함께 이해하는 학문이다. 즉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과라고 해서 그 말만 배우는 과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말을 매개로 해서 그 나라를, 그 문화를 배우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관련 학과로 지금 미얀마어, 버마죠. 그 다음에 베트남, 말레이,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아랍, 히브리, 중동, 몽골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 아랍어를 배우는 사람들 꽤 많죠. 물론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제2외국어로 조금 얍삽하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랍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랍이 사실은 이게 이슬람 자체의 문제는 아니죠. 하여간 폭력적인 사태들이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동네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구랄까 자원이랄까 그 다음에 이미 오일 달러 많이 벌어가지고 축적해 놓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아랍권도 굉장히 우리가 상대해야만 되는 그런 큰 경제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랍어만 그런 건 아니죠. 여기 보면 동양어 대학이라고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태국어나 그 다음에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통번역과 이런 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어쨌든 좀 희소성이 있죠. 희소성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먼 나라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이제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들이 됐죠. 그리고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런 언어들 약간은 소수일지 모르지만 이런 언어들도 당연히 희소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미래를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전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